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271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환매 특약 등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배우고 있거든. 권리에 관한 등기. 시험 문제 출제위원은 여기서 최소한 5개는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냅니다. 왜? 등기는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것이거든.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권리 관계이라면은 크게 3개로 나뉘어요. 크게. 하나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 하나가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고, 하나는 이제 기타 등기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배우거든, 소유권. 그럼 소유권은 또 크게 2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소유권 보존, 하나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전. 그럼 소유권 보존은 또 2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냥 소유권 보존이고 하나는 직권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은 또 2개로 나눕니다. 하나가 소유권의 전부 이전이고 하나는 근소유권의 일부 이전이에요. 소유권의 전부 이전은 전부자를 생략합니다. 그냥 소유권 이전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요 소유권의 일부가 뭐냐? 지분을 말한다. 지분. 그럼 오늘날의 부동산은 대다수 공동 소유하는 경우가 많거든. 공동 소유하면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매매할 수마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소유권 이전을 배우는데 소유권 이전의 종류는 많아. 그러니까 매매, 교환, 정려, 소유권 이전입니다.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고 유증도 소유권 이전이고 토지 수용도 소유권 이전이고 진정명예북도 소유권 이전입니다. 환매도 소유권 이전이고 신탁 등기도 소유권 이전이고 소유권 이전의 종류는 많아. 그러면 이제 앞에 거는 다 배웠거든. 지금 남아있는 게 환매 특약과 신탁입니다. 이 환매 특약은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하더라고. 안 하는데 작년에는 출제를 했어요. 그럼 신탁 등기 있죠. 신탁 등기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등기법 시간에 신탁은 매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남아있는 환매와 신탁은 작년도에 환매도 시험에 나왔고 신탁 등기도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한번 보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일단 민법에서도 환매를 배우거든. 환매를 배우거든. 그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죠? 자, 봐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 이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이제 등기부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거든.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입니다. 기타.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3번 소유권 이전의 등기. 그러니까 여기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럼 소유자가 갑인데, 자, 갑이 사업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다 보니까 빚잔치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전부 처분해서 빚잔치를 하는데 이제 부족해, 모자라는데 마지막에 요 집이 하나 남았다 이 말. 요 집도 처분을 해서 빚잔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갑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갑의 손을 딱 잡고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 집을 지은 이유는 너를 주기 위해서 이 집을 지었다. 너 훗날 살아가다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집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도록 해라. 지금 갑은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려고 하니까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무겁다 이 말. 그럼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매매했다 이러면 도로 사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절친한 친구
을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이하게 내가 이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으니까 이게 소유권 뭡니까? 5년 안에 내가 도로 사오으면 쉽다. 매매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을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맺을 수마다 있다. 그러면 을이 그래 좋다. 그래 내가 사줄 테니까 너 5년 안에 도로 찾아가라 이랬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키는 있잖아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 넘기면 요거는 이제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죠? 갑은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을은 매수인입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는다 이 말. 그러면 도로 사오는 쪽은 갑이 도로 사오는 거예요. 저 팔고 다시 사오는 거니까 사오는 쪽은 누구다? 갑.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거는 소유권 이전을 배우는 게 아니고 환매를 배우거든. 환매. 그럼 도로 사오는 쪽은 누구다? 갑. 그럼 갑이 권리자가 된다. 을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묶을 때 요렇게 묶어야 돼요. 요렇게. 학자들이 요렇게 묶으라고 그랬어요. 저 매도인이 무슨 자? 권리자. 매수인이 뭐다? 의무자. 제가 왜 강조를 하느냐 할 때 모든 등기는 매도인은 의무자입니다. 의무자. 그러나 환매에서는 반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할 때 할 일합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했거든. 이거는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했거든. 이 두 개는 반드시 같이 들어와야만이 등기를 해줘요. 따로 들어오면 등기 안 해줍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같이.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 신청하여야 한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수업을 할 때는 등기 신청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등기 신청을 배운다는 거는 아직 등기 안 했지? 안 했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 특약도 같이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제 등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신청입니다. 신청. 그럼 신청할 때 환매 특약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는 누굽니까? 을입니다. 우리는 항상 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권리자를 기준으로 한다, 의무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을 딱 갖고 할 때 써놓고 할게요. 인감을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느냐, 안 하느냐, 이 소리거든. 답은 둘 다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볼게요. 자, 정리합니다. 인감은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오도 X다? X죠, 그죠? 자, 인감은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X. 인감은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제출한다. O. 그 인감은 앞에 소유자가 붙어야 되는 거라. 소유자가 붙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한 번 더 할게요. 인감은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이러면 X입니다. 인감은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제출한다요. O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봅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환매 특약의 의무자는 누구다? 을. 을은 의무자는 맞지. 그러나 소유자 일환이다? 아니. 그럼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을이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두 번째. 자, 지금 이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그러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환매 특약을 배우고 있거든. 그 환매 특약의 의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을은 자기 명의로 을은 등기가 된 상태다, 안 된 상태다? 안 된 상태니까 을의 손에는 등기필 정보가 있다, 없다? 없지. 갑의 손에 등기필 정보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갑에서. 그러니까 을은 의무자는 맞는데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고 싶어도 이 사람은 등기필 정보가 손에 없어요. 그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요 두 개 딱 외워버렸어요. 자, 이거 그럼 지금까지 한 거에서 4개를 외워야 됩니다.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하나.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 우리 법에 이 두 개가 그대로 법 조문에 나오거든.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뭐라고 넣냐?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한 환매 특약 등기는 각하 대상이다. 법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같은 말이 두 개가 나와. 같은 말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감 등기별 정보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제 등기 넘어갑니다. 이제 등기 넘어갑니다. 4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누구로 넘어갑니까? 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었지. 맞죠? 네. 자, 그럼 이 등기부상에 있잖아요. 이제 등기 끝났습니다.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 소유자는 을입니다. 환매권자는 누구다? 갑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근데 환매특약 등기 되면 말이에요. 되면. 등기 됐잖아요. 그죠? 그럼 소유자는 누구다? 환매권자는 누구다?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요 사람과 요 사람은 같아야 되죠. 그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했으니까 요 사람과 요 사람은 같아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에 병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요거를 문자로 말하면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의 등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오세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거는 환매특약입니다. 등기가 몇 개? 2개. 이리 갑니다. 번호가 몇 개? 2개. 번호가 2개. 그러면 신청서도 몇 개? 2개. 그럼 이거는 이제 상식이지.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과 환매는 등기가 몇 개다? 2개. 그럼 신청서도 몇 개다? 2개. 그럼 이는 정상적이니까 시험에는 안 내겠지. 정상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조금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면 신탁이 나오거든. 그럼 소유권 이전과 신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한다. 어드와이더 그럼 여기서는 신청서가 몇 개? 1개. 여기는 뭐다? 2개. 요거는 지금 바로 배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요거를 갖고는 답을 안 만들지. 왜? 정상이니까. 우리나라 등기는 1건 1신청서주의. 어드와이더 그럼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가 하나이고 등기가 2개니까 신청서도 2개니까 정상이잖아요. 그럼 출제인이 답으로 안 만들지. 그럼 나중에 가면 이거를 갖고 답으로 만들지. 신탁 등기는. 요거는 지금 배울 거거든. 감 잡았어요? 네. 이제 여기까지 딱 됐죠. 요래 놓고 책으로 가볼게요. 자, 책에 271페이지 제일 밑으로 보세요. 제일 밑에 기억으로 갑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 이전 등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와 자 색깔을 줄 것이요. 동시에 신청 하여야 하지만 자르세요. 적었습니다. 신청 정보 한 칸 밑에 별개. 그러면 옆에다가 신청서는 몇 개? 2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장을 넘길게요.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과 자 적었습니다. 별도로 환매 특약 신청하는 경우에 사건이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었습니다. 각하된다. 그럼 별도로 위에다가 반드시 동시 신청.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적었습니다.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 요거를 메모를 했어요. 3번 옆에다가 인감 X. 등기필정보 X. 그러니까 인감과 등기필정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가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거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기억해 봅니다. 매매 대금, 매매 비용, 그냥 위에다가 돈이라고 썼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거죠. 그죠? 2개로 딱 나누라고 그랬죠. 하나는 돈, 하나는 뭐다? 시간. 요 시간은 기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필요적 기재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무슨적 기재다? 임의적 기재 이거나 기재상이 아니지. 그죠? 근데 돈은 필요적이라고 그랬지. 오케이? 네. 그런데 돈이면서 필요적이 아닌 거는 몇 개? 3개. 그럼 이 3개만 딱 외우면 되는 거라. 그래서 이자, 치료, 보증금 요 3개만 돈이면서 임의적 기재로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기재다? 필요적. 그럼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자 지금 매매 대금 도이다 돈 아니다? 돈. 환매 비용 도이다 돈 아니다? 돈. 변제받은 금액 도이다 돈 아니다? 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액, 채권의 평가액 돈 딱 들어가면 전부 다 필요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니은을 잠깐 보면은 등기 원인의 밑줄을 긋습니다. 환매 기간. 환매 기간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밑에 등기부를 잠깐만 보세요. 등기부를 보면은 요렇게 여러분들 요리 보세요. 옆에 여기는 책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이해 뭐다? 요 두 개를 요렇게 묶었어요. 요렇게 딱 묶었어요. 그럼 여기 등기가 몇 개입니까? 2개. 번호도 몇 개입니까? 2개. 그러면 신청서도 몇 개? 2개.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통과. 오른쪽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6번에 환매권의 말소 등기거든. 그 기억에 보면 기억에 직권에 의한 말소할 때 직권자 동그라미 치고 환매권 행사. 니은의 공동신청에 동그라미 치고 한 칸 밑에 환매권의 행사 없이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불행사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리로 오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환매권을 행사했느냐, 환매권을 불행사했느냐 이 말이거든. 그럼 환매권을 행사하면은 직권말소입니다. 불행사하면은 공동말소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그 여기서 자, 봐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특약했거든. 그런데 민법에서 환매특약은 5년을 넘을 수 없지. 맞죠? 그러면 갑은 5년 안에만 도로 사오면 됩니다. 그럼 답은 딱 두 가지잖아요. 5년 안에 사올 수도 있고 못 사올 수도 있고. 그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왔다는 게 환매권을 뭐 했단 말이고 행사했지. 못 사왔다는 게 불행사를 했지. 맞아요? 네. 그럼 환매권을 행사하면 자, 이거를 보세요. 여기에서 자, 그림을 잠깐 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었거든, 지금. 자, 봅니다. 한 번만 더 합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특약을 했습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을. 오케이? 네. 근데 환매권자는 누구다? 가. 그러면 갑을 기준으로 공부를 합니다. 갑을 환매권자니까. 갑이 5년 안에만 사오면 되지. 그러면 두 가지죠. 그죠? 하나는 5년 안에 사올 수 있고, 하나는 못 사올 수 있고. 그럼 사온다고 칩시다. 사온다고 치면.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 그럼 사온다는 게 을에게서 1위로 가는 거예요. 을에게서 1위로 가는 거지. 맞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누구다? 을. 환매권자가 누구다? 가. 그러니까 갑이 을로부터 다시 사오는 거지. 맞죠? 네. 그러면 이제 등기간은 자 보세요. 갑이 5년 안에 도로 사온다는 것은 등기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로 간다 안 간다? 가지. 그럼 이제 등기간이 을에게서 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지. 그럼 등기간이 이래 해주면서 중간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환매. 그럼 등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서 갑이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걸 확인이 돼야 안 돼요? 돼.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서 중간에 환매가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요 등기간에 이 사람이 이제 환매권을 행사하는구나. 요거 등기해주면서 등기를 해주면서 환매특약 등기,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게 등기간의 눈으로 확인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이제 등기간은 이거 소유권 이런 게 해주면서 이거 말소를 같이 시켜주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 해주면서 이거를 뭐 시켜준다? 말소.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요거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다, 이 말이에요. 등기간에 해주면서 말소를 시켜준다. 자, 그런데 재판을 보세요. 갑이 못 사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다시 갑은 5년 안에만 사오면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을은 5년만 버티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이제 을은 있잖아요. 이 사람이 환매권 행사를 안 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지. 이 사람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환매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거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지우는 거는 등기간의 직권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왜? 등기관은 여기 환매 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등기관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근데 아까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러 왔으니까, 오케이? 등기관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 지금 환매 기간이 경과해 버렸거든. 그럼 등기관은 환매 기간이 끝났는지 모릅니다. 그럼 만약에 등기관이 환매 특약 등기 해두고 난 다음에 요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을 받아가 자기 책상 위에 5년 동안 펼쳐놓는다. 지금 말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는 소리 있다. 안 돼. 환매기간이 끝났다는 거는 등기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갑하고 을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러면 을이 이거, 야, 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환매기간 5년 지났지? 이제 환매 특약은 필요 없지? 말소시켜.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이거 여러분들 말소하죠? 그럼 이 사람의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소멸.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럼 이 사람은 혹을 뗐기 때문에 이익을 본다, 불이익을 본다? 무슨 자? 권리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는 신탁 등기를 배우러 가거든. 그럼 이제 출발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신탁 은행이라는 게 있어. 그럼 여러분들 글자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신탁 은행이라는 말과 신탁 등기라는 말은 전혀 표현이 다르지. 그러면 신탁 은행은 말 그대로 은행이죠, 그죠? 그럼 은행에 돈을 맡겨 놓으면 은행에서 돈을 불려주지, 맞죠? 요거는 신탁 뭐다? 등기. 그럼 여기는 돈을 맡긴다는 것이고, 이거는 부동산을 맡긴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부동산을 맡기니까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할 때, 자, 병이에요. 호칭 정리할게요. 갑을 위탁자, 재산을 맡기는 쪽을 위탁자, 맡아 관리하는 쪽을 수탁자, 그에 따르는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자를 수익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 순위번호가 있어요. 등기 목적이 있어. 그 다음에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권리자 기타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1.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되어졌어요. 갑입니다. 갑. 자, 갑입니다. 예를 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이라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어.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런다. 근데 이 자식이 신통치 못합니다. 재산 물려주면 그 즉시 정선 카지노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 다 날려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할 수마다 있지. 그럼 여기서 이제 써야 되는 게 갑이 을에게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맡긴다는 게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하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요게 신탁 등기다, 이 말. 그럼 이제 보세요.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누구로 넘어간다? 을. 그럼 재산을 맡기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렇게 반을 요렇게 딱 해가 여기다가 신탁 등기, 신탁 원부, 제3채, 칠면이란. 자,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 있잖아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거는 신탁 등기입니다. 등기가 두 개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이리로 오세요. 요리 오세요. 요거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요거는 무슨 등기다? 신탁. 그럼 이리로 갑니다. 가니까 번호는 몇 개?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거는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 특약했지. 등기가 몇 개? 두 개. 딱 가니까 번호도 몇 개? 두 개. 그럼 여기는 신청서가 두 개가 들어가야 돼. 신청서가 두 개. 오케이? 네. 근데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소유권 이전이거든. 요거는 신탁이거든. 등기가 몇 개? 두 개. 가니까 번호는 한 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때,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한다. 어디와이다? 여기서 일건의 신청 정보니까 신청서가 몇 개? 하나다. 그럼 요거를 어디서 답을 찾냐 할 때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 순위번호가 몇 개? 하나. 그러니까 등기는 두 개인데 번호는 한 개밖에 부여를 못 받아. 오케이? 그러니까 신청서도 몇 개? 하나. 그럼 여기는 등기가 두 개인데 번호도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신청서도 몇 개? 두 개. 그러면 등기가 두 개고 신청서가 두 개라면 정상이니까 시험에 안 내는 거지. 근데 여기는 등기는 두 개인데 신청서는 하나거든. 등기는 두 개인데 순위번호는 하나거든.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지.
오케이? 네, 요거 이제 예외가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신청서가 하나, 순위번호가마다 하나. 요렇게 딱 기억해 두세요. 통과.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으로 가가지고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진한 글자만 줄 것이에요.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기억리언을 묶으세요. 기억리언을 묶으세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적었습니다. 단독 신청. 이 니언입니다. 수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신탁 등기의 경우에 수탁자를 적었습니다. 대위하여 끝에 있다. 요를 대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글자를 잠깐만 볼게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이래 놓습니다. 단독 신청한다. 요래 놨어.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여기서 위탁자, 수익자는 신탁이 할 때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러는. 그럼 이거를 시험에 낼 때 지문을 어떻게 내느냐 할 때 이렇게 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하면서 무슨 등기한다? 신탁. 그럼 요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문장을 연결을 시켜 볼게요. 신탁 등기 했습니다. 등기 이제 끝났어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지. 맞아요? 네. 그럼 을은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있지.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럼 병은 등기부등본 떼봐요, 안 떼봐요? 떼보니까 요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요게. 그럼 요게 나오더라 말은 병은 이렇게 해독을 합니다. 이 부동산 을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신탁 등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원 소유자는 따로 있고 을이 맡아 관리하는 부동산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있지. 그러면 원 소유자가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럼 돌려줘야 된다는 거는 산다, 안 산다? 안 삽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도 도로 찾아올 수마다 있다. 그러니까 신탁 등기 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것만 없었다면 오케이? 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 그럼 을은 얼마든지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탁 등기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그럼 을이 안 하면 갑하고 병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병이 대위 신청해 줄 소시자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인데, 자, 정리합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어더와이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그럼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어더와이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오덱스다. 자, 요게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자, 칠판을 잠깐만 해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어더와이더 요 밑으로 내려올게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어더와이더 그럼 답입니다.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대위 신청할 수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대위 신청이지. 오케이? 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정답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는 말은 오덱스다 X. 신탁 등기를 안 하니까 대위 신청하지. 그러니까 대위 신청을 동시에 한다면 오덱스다 X.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무슨 신청? 동시. 대위 등기를 동시라면 오덱스다 X. 국어 시간 이해됐어요? 대위라는 말은 뭐예요? 안 하니까 대위 신청인 거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소유권 이름과 신탁은 동시에 신청한다는 말은 otherwise 대위 등기를 동시에 한다는 말은 뭐다? X.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대위 등기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니까 대위 신청하는 거지. 벨게다, 벨게 아니다? 벨게지. 오케이. 네. 그럼 나중에 모의고사에 3번을 낼게요. 3번을. 요까지 이해했죠? 네. 그러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합니다. 신탁 등기는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를 모두 설정되어야 하리라. 일권을 일관한다.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찾았어요? 네. 그럼 정합니다. 동시 신청한다는 말은 otherwise 대위 등기를 동시에 한다는 말은 otherwise X. 그 다음에 리얼은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수탁 합유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래가 위에다가 공유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공유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그럼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이거는 시험에 지문으로 자주 띄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요 을이 수탁자죠. 그럼 을이 한 명일 수 있다 없다? 있지. 10명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10명이니까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 그럼 여기 10명이거든. 공동 소유니까 공유 아니면 뭐다? 합의지. 합의. 그럼 이때는 뭐로 등기한다? 합의. 합의. 그럼 여기서 왜 합의인지를 설명을 하면 뭐 만약에 공유로 했죠. 그럼 공유는 지분을 표시해야 해요? 해. 그럼 팔아먹고 도망가면 끝장이다, 끝장이다? 끝장이 돼요. 재산을 맡기는데 마음대로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합의로 딱 해놓으면 팔아먹을 수 시작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시법 시간에 합유는 2번밖에 안 나와요. 공시법 시간에 합유는 2번밖에 안 나와요.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신탁 등기에서 합유가 나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었죠.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시작 없다.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전원 명의니까 단독 소유다, 공동이다, 공동. 이때 뭘로 등기한다? 합유. 그러니까 합유는 2번밖에 안 나와요.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내면 있잖아요. 합유, 공유 둘 중에 한 개를 쓰는 거지. 총류는 등기법이 없으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럼 한 장을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제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에 가면 여러 개 부동산 줄 것이요. 위에다가 10개라고 쓰세요. 10개. 한 칸 밑에 각 부동산별로 신탁 원부를 작성 10개라고 쓰세요. 10개. 10개.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여기서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청서. 시작. 순위번호. 요거 시작. 신탁 원부. 그러면 여기는 답이 그냥 한 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 말이죠. 부동산을 1개 맡겼어. 그럼 신탁 원부도 몇 개? 1개. 부동산을 10개 맡겼어.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 그럼 여기는 하나하나. 이거는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 안 헷갈리면 됩니다. 소위 신탁 등기에서는 무조건 신청서도 하나고 선임원도 하나고 이래였는데 그럼 신탁 원부도 하나가 아닌가? 그게 아니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배웠으니까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신탁 원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otherwise 괜찮습니다. 그럼 다른 말 해볼게요.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한다. otherwise 그럼 신탁 원부도 등기부도 등기부이다. 등기부지. 우리가 신탁 원부 도면, 신탁 원부 도면,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 들어본 적 있다 없다? 그 4개는 광의의 등기부거든.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그러니까 영원히 보존한다. 그러면 신탁 원부는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하는 거는 누구나 열람 발급은 되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발급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한다. 그럼 만약에 이거는 신탁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등기부 떼지. 떼면 신탁원부는 안 떼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등기부 뗄 때 나는 이 등기부에 신탁원부도 필요하니까 신탁원부도 함께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떼준다. 가만히 있으면 발급하지 않는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요 신탁원부는 자 이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법학 시간에 부자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장부입니다. 장부. 그러면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재산을 맡길 때는 자 보세요. 맡길 때는 위탁자가 누구, 수탁자가 누구, 수익자가 누구, 어떤 재산을 어떻게 맡겼고, 맡기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수익금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재산을 맡길 때는 많은 약속들이 있답다. 그걸 여기 다 써야 됩니다. 등기부에.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하나만 해볼게요. 이 위탁자 써줘. 한 줄입니까? 세 줄입니까? 다시. 여러분들 옛날에 등기부는 종이 등기부죠. 이 세 줄이지, 세 줄. 왜 세 줄이냐 할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이게 세 줄이지. 오케이? 네. 그럼 이 사람 또 써야지. 그럼 또 몇 줄? 세 줄. 이 사람 또 써야지. 몇 줄? 세 줄. 이름만 쓰는데도 9줄이 써야 돼요. 줄이 9줄이. 오케이? 네. 그러면 요 이제 부동산 다 표시해야 된다는다. 그럼 부동산 표시하는 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백불이 다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등기부가 쭉 길어집니다. 이게 오늘날 전산 등기부는 그래도 컴퓨터 돼 있으니까 크게 뭐 문제 없어. 깔끔하게 나오는데 그 옛날에는 전부 다 종이니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이게 한 장 넘어가고 두 장 넘어가고 세 장 넘어가고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별도 장부에다가 별도 장부에다가 별도로 등록한다 이 말. 이해했죠? 네. 그렇게 푸세요. 동가 5번으로 갑니다. 자, 둘째 줄만 줄 것에 하나의 순위번호. 니은으로 갑니다. 신탁재산의 수탁자에 죽었습니다. 고유재산이 됐다. 밑에다가 소유자라고 썼어요. 한 칸 밑에 주등기. 주등기 옆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썼어요. 옛날에 이걸 답으로 만들었거든. 그래가 뭐라고 썼느냐. 부기등기로 한다. 이래가 답으로 만들었어. 부기등기가 아니고 뭐다? 주등. 그럼 여기서 뭘 갖고 기준을 하냐 할 때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다는 것은 소유자가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전부 다 갑구로 갑니까? 을구로 갑니까? 갑구.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 항상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통과. 그러면 이제 그 제일 밑에 등기부를 보세요. 등기부를 보면은, 여러분들,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여기 글자를 보세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여기 글자를 보세요. 오른쪽에 볼 때.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소유권 뭐다? 이죠. 요거는 무슨 얘기? 신탁. 그러니까 요리로 갑니다. 번호는 몇 개? 하나. 거기다가 3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지나 놓으세요. 등기는 2개인데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잘했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여러분들 279페이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는 안 배웁니다. 이번 달에는 건너뜁니다. 자, 그러면 한 파트를 넘겨볼게요. 교과서 몇 페이지를 펴시느냐 이럴 때 311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요리로 옵니다. 자, 이러세요. 그럼 여러분들 311페이지 보면은 말소 등기가 있고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잠깐 배우러 가는 겁니다. 배우러 가는데 한 장만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312페이지에 가면 제일 위에 가면은 요건에 갈로 열고 2번에 이해관계인이 나옵니다. 이해관계. 그래서 어려운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럼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이 등장하는 등기는 5개밖에 없어요. 5개. 그래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그 다음에 직권, 경정 등기, 판결서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이에요. 이렇게 딱 됐거든.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이 2개는 있잖아요. 응용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요 앞자 읽어보세요. 시작. 직권. 직권이라는 말은 등기관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직권이거든. 등기관이 마음대로 고치는 거. 그러면 불이익 보는 자가 있다면 등기관이 마음대로 고치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제 칠판을 봅니다. 직권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소리는 두 가지를 딱 생각합니다. 직권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소리는 이해관계는 없었기 때문에 직권을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해관계는 있다면 직권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없었기 때문에 직권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관계인이 있었어요. 이해관계는 있었다면 성낙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직권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성낙서가 없으면 직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응용이 안 된다는 말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직권 경정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며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otherwise, 그 이외의 지문은 없다. 이 말은.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판결서죠. 그럼 딱 이겁니다. 판결서가 딱 들어갔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전부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뭐를 배웠냐 할 때, 자, 여기로 오세요. 판결서입니다. 판결서. 판결서가 딱 나오면은, 자, 요 글자를 보세요. 제3자라는 말이 있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말이 있고, 행정관청의 허가라는 말이 있어요. 행정관청의 허가. 그럼 여기에서 자, 행정관청의 허가입니다. 요래 됐거든. 그 다음에 행정관청의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이라. 자, 그러면 제가 일단 공부를 할 때 뒷글자를 먼저 보지 말고 앞에 제목을 먼저 보세요. 제목을.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3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해관계 있는 제. 그러니까 일단 이 말과 이 말에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오케이? 네. 그럼 요거는 제3자고 이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해볼게요. 제3자죠. 그럼 제3자는 그 등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럼 당연히 성낙서는 필요가 없지. 오케이?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있는? 그러면 판결서를 가지고 갈 때도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해관계의 성낙서는 전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괜찮아요. 잠깐만 와보세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공부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했어요. 가장매매. 그럼 가장매매했으니까 등기가 이래 넘어갔어요. 됐죠? 자, 근데 중요합니다. 가장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뭡니까? 우리는 가장매매는 민법이에요. 우리는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매매를 했든 진짜 매매를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우리는 등기부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을은 병에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이 병은 등기부 떼보지. 떼볼 때 병은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한 사실 모릅니다. 흔히 말하는 선이다, 악이다, 선의의 제3자 보호한다,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모르고 들어갔어요. 오케이? 네. 그럼 1번에 병, 이렇게가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갑니다. 가장매매입니다. 자,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재산을 맡겼어. 맡기면서, 야, 내가 5년 안에 내가 도로 찾아갈게. 이렇게 맡겨놨다, 이 말. 그러면 이제 5년이 지났어요. 지나면 갑이 을한테 가서, 야, 이제 5년 지났으니까 나한테 돌려달라 합니다. 그러면 을이 돌려주면 끝이지. 맞죠? 근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기분이 같아 다르다?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을이 배짱 부리면서 내 이름으로 지금 등기되어 있거든. 배짱 부리면서 등기 안 넘겨줍니다. 그럼 안 넘겨주면 갑이
정답입니다. 요 등기 말소시켜달라고 갑이 소송을 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소송 걸 수 시작 있다. 그러면 갑이 소송에서 이겼어. 그럼 이겼다면 판결서 갖고 이거 말소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말소가 돼요. 맞다.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거 말소할 때 이 사람은 승낙서가 들어가야 말소가 되는 겁니다. 답입니다. 갑이 갖고 있는 판결서는 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갑의 병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판결서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도 그 등기에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상대로 또 소송을 걸든지 어떤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저는 설명을 거창하게 했지만 시험 문제는 판결서 갖고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안 하다. OX를 시험은 낼 거 아니에요. 시작 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자, 글자를 잡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의 허가서가 필요하냐는 이 말이거든. 그럼 이때는 행정관청의 허가서가 뭔데? 그때는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금인 이래 생각하면 돼. 모르겠거든. 그냥 토지거래 허가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봅니다. 자, 보세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하면 토지거래 허가서 전부 해야 된다. 해. 자, 토지거래 허가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서는 시당,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이다. 오토바이다. 두 번째,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거든. 근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겼죠. 그러면 을이 등기 넘겨달라고 소송을 걸었어. 을이 이겼어. 그러면 을은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을은 판결서를 갖고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을은 토지거래 허가서는 별도로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럼 다시. 을이 소송을 건 건 토지거래 허가서 때문에 소송 걸었다. 등기 안 넘겨주니까 걸었다. 등기. 그러면 을이 갖고 있는 판결서는 갑의 협조 없이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서이지 토지거래 허가서까지 면제해주는 판결서 이단이다? 아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는 별도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 판결서는 사법부에서 내리지. 맞아요? 네.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인데 금인은 사법보다 행정보다 부처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전부 해야 된다, 안 한다? 해야 되는데 밑에 글을 조심해서 봅니다. 행정관청을 전부 하는데 행정관청의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 그러면 제출할 필요는 시작 없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일 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슨 일 때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그럼 여러분들 요리를 잠깐만 알아보세요. 이 자체가 소유권 이전이다, 이전 아니다? 여러분들 그냥 100% 생각해도 그냥 괜찮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서죠. 그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투기라는 거는 소유권이 이전돼야 투기지. 맞다. 그럼 농지취득자격증에서 부동산 투기잖아요. 그 소유권이 이전돼야 투기지. 그럼 금인은 뭐예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 뭘 받는다? 금인. 그럼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거는 물론 유상의 지상권 이게 들어가지 말고 전체적인 틀은 소유권 먹고 이전.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의 허가서는 제출한다. 오토바이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의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제출하지 않는다. 오토바이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의 허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도 소유권 이전일 때는 무조건 한다. 오토바이다. 그냥 간단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겠지. 시작. 맞아요? 네. 그건 전부 다 말장난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좀 전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그럼 여기서 말소 등기가 있고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고
직권 경정이 있고 판결서가 있고 권리의 변경이거든. 그럼 요거 이제 해결했어요. 직권으로 하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전부 해야 된다. 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을 전부 해야 된다. 해. 그럼 여기서는 응용 안 됩니다. 그냥 첨부한다, 안 한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두 개는 응용이 돼요. 응용이 된다는 말은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전부 하여야 한다. 어디다? 그래 내면은 문제될 게 없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해관계인을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가 되는데. 이해관계인을 찾아내는 거. 여기서는 이해관계인을 찾아내는 거는 없어요. 오케이? 네. 이거는 이해관계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라. 됐죠? 네.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걸 지금부터 배우러 간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